사조영전 마지막 이야기. 지난 시간에 곽정희가 조사병단을 꾸려서 호라즘 공략에 성공을 하지만 어머니 이평과 황룡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무공을 패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몽골에서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 구척이를 만나서 화산농검이 펼쳐지는 화산으로 향하게 된다. 요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척이랑 곽정이 화산농검 하루 전 화산에 도착해서 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모지르지를 만나게 돼요. 이때 구척이가 이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초반에 구척이가 굉장한 강자로 나왔던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모지리지랑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곽정희가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곽정희는 그걸 보고 구척이를 도와야 될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때린 사람이 산 밑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돕는 게 맞을까?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지리지 중에 삼선노계가 곽정희를 보니까 얘가 평소보다 더 맹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삼선노계는 언제나 곽정희를 잡아먹으려고 안 달라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을 걸어봅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평소랑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곽정희가 선배님 저 요즘 무공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무공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선노계가 이거를 이용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잘 됐다. 안 그래도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더니 곽정희가 다가가니까 순식간에 혈도를 파파팍 눌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는 목을 물어 뜯으려고 입을 벌립니다. 곽정희가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삼선노교의 이빨은 이미 목에 박혀있어.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혈관이 끊기기 일부 직전인데 이쯤 되니까 누가 죽건 말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곽정희가 단전에서 기운을 끌어올려가지고 빡! 해가지고 기운을 날리니까 삼선노계가 버티지 못하고 띠웅 하면서 날아가더니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죽지 않았을까?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더니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쳐다봤는데 거기 구양봉이 있더래요. 근데 이상한 게 머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서 있더래요. 물구나무 서기 했는데 손도 안 짚고 있는 거야. 머리로만 짚고 있는 거죠. 곽정희가 그걸 보고서 아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꾸도 안 해. 그러더니 머리로 스카이 콩콩을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어디론가로 가버립니다. 곽정희가 이상해서 쫓아가 봤더니 그곳에 죽은 줄 알았던 황룡이가 구양봉한테 구음진경 곽정 버전을 황룡 해석본으로 알려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구양봉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황룡이는 이거 맞다니까요. 이거 지금 양봉이 아저씨가 연습이 부족해갖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막 따지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구음진경 안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양봉이가 울컥하는 거야.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억지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한테 네가 말하는 거에 고분고분 따르는 거 같아!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니 곽정 오빠랑 나 안 건들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알바야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억지로 동굴로 끌고 들어가고 안에서 막 우당탕탕 막 구당탕탕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곽정희가 놀라가지고 동굴 밖에서 용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구양봉이 곽정 목소리를 듣고 순간 정신이 번뜩 들죠. 내가 아무리 구음진경에 미쳤어도 체면이 있지. 사회적 지위가 있지. 내가 손바닥 치기 3번 이거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면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순간. 그래가지고 얼굴을 싹 가리고서 곽정 옆을 지나쳐서 어디론가 뿅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구양봉이 떠나가고 곽정희가 황룡한테 다가가서 용아 이러면서 친한 척을 하려고 하는데 황룡이 이번엔 진짜 모른 척을 해요. 아니 몽골 공주랑 결혼하지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곽정희가 결혼 파토 났어.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내가 좋아서 온 거 아니지? 아쉬우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곽정희 엄청 꼽주고서 저리 가라고 하면서 막 너 이러다가도 화쟁이가 부르면 쪼르르 가가지고 몽골에서 결혼하고 막 그럴 거 아니냐고. 꼴보기 싫어! 저리 가! 이러는데 곽정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낭떠러지에 가서 딱 서더니 나 뛴다! 나 뛰어! 이러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자식이 저번에 노유각 장로 협박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짓이 완전 양아치가 다 됐어. 이제 소설 끝날 때쯤 되니까. 그러니까 황룡이가 오빠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떨어진다 그러면서 좀 앞으로 오라 그래요. 이게 원래 그래.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법이야. 그러면서 황룡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곽정이랑 헤어지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막 병도 나고 아프고 그랬. 근데 아픈데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원래 자취할 때 아픈 게 제일 속상한 법이잖아요. 그리고 구양봉한테 쫓기고 막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들었다. 예전에 우리 엄마도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때 막 아빠는 막 나 집에서 내쫓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는 지금 몽골 여자랑 막 나랑 저울질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막 거의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걸 보고 곽정희도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백통이 나타나요. 어허, 누가 우리 황룡낭자를 울리는가? 그러니까 황룡이가 눈물을 딱 닦고 주백통을 보더니 구천인 머리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대충 웃어 넘겨요. 저번에 그 몽골에 있는 마을에서 곽정 껴가지고 막 구양봉이라 해갖고 넷이 싸우다가 곽정 나가고 구양봉도 나가고 그래서 다시 또 둘만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됐는데 구천인이 계속 도망치다가 보니까 자기도 철장방 방주인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옆에 있는 독사 집어가지고 주백통한테 너 물어 막 이러니까 주백통이 또 뱀을 무서워한대. 그래가지고 막 으아 이래가지고 오히려 도망치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화산까지 도망치게 됐다. 결론은 뭐냐? 황룡이가 부탁한 구천인 암살은 실패로 끝나게 됐다. 그러더니 황룡한테 가가지고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누가 우리 황룡 남자 속상하게 했냐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막 눈물을 닦으면서 막 곽정 저 자식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황룡의 환심을 살려고 곽정한테 다가가서 다짜고짜 귓방맹이를 팍 한 대 날립니다. 곽정이는 가만히 있다 한 대 얻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주백통이 황룡한테 잘했죠? 라는 표정으로 황룡이를 쳐다보는데 황룡이가 우리 오빠 왜 때려? 오빠 많이 아파요.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오히려 주백통한테 썽을 내죠. 그러니까 주백통이 당황한 거지.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더니 괜히 민망했는지 다시 어디론가 흉 사라져버리고 이 일로 황룡이랑 곽정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나게 화산을 올라가는데 아까 구척이랑 모지리즈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고 보니까 곽정 이 자식은 구척이가 힘들게 싸우는데 나 몰라라 하고 구척이를 그냥 놓고 그냥 온 거였어. 근데 또 다행인 게 주백통이 황룡한테서 도망치다가 모지리즈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얘네들 혈도 눌러서 못 움직이게 막고 구척이 시켜서 얘네 저기 전진교 감옥 같은 데 있지? 거기에 데려다가 한 10년 정도 썩게 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척이가 모지리즈를 데리고 슝 사라지면서 모지리즈랑 구척이는 작품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보니까 김용 작가님이 이제 소설 말미가 되니까 한두 명씩 이제 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화산에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잖아요. 주백통 와있고 주백통 쫓는다고 구천인이 뱀 들고 쫓아가다가 이번에는 1등 대사랑 4명의 어초경도 그리고 영고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고는 구천인한테 깊은 원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의 원수! 이러면서 구천인한테 달려드는데 사실 1대1로는 영고가 구천인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영고가 구천인한테 장을 맞으려던 찰나 주백통이 휘리릭 하면서 구음진경에 무공을 써가지고 영고를 구출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없는데 원래 주백통이 구음진경에 무공을 잊겠다고 되게 노력해서 완전히 잊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음진경에 무공을 썼다는 건 그만큼 급박했다. 이 말은 주백통에게 영고는 나름 특별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내피셜을 혼자 굴려봅니다. 아님 말고 영고가 저 자식 우리 아들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백통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아들?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에 멍 때리고 있는데 구천인이 보니까 지금 곽정, 황룡, 1등 대사 패거리에 주백통 영고까지 내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너네 착한 놈들이라고 하더니 나 한 사람한테 때로 덤벼드냐고. 내일 점심에 화산 농검 시작하면은 다 1대1로 붙어줄 테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 그게 맞네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저 자식 말 듣지 말라고. 그런 것도 상식적이고 착한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거지 저 자식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립시다. 그러니까 또 착한 사람들이 옳소 밟아버리자 집단 린치 다구리 막 이러니까 구천인이 니네 왜 날 자꾸 죽이려고 하냐? 솔직히 니네 나보고 악당이라고 하는데 악당의 기준이 뭐야? 니네도 맨날 협, 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 여럿 죽이고 다니지 않냐고. 솔직히 생각해봐. 이러니까 또 곽정이랑 착한 애들이 맞네. 나도 사람 많이 죽였지. 그러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심지어 황룡이도 아빠한테 그때 내가 불효를 했지.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구천인이 별거 없는 놈들 이러면서 곽정 쪽으로 가갖고 비켜! 이러면서 곽정을 밀치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 지팡이 하나가 샥 날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곽정이랑 황룡이 반가운 마음에 사부님!
오랜만에 홍칠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홍칠공은 황약사랑 도하도에 가서 완전 부활해가지고 화산 논검하러 화산으로 먼저 왔고, 황약사는 홍칠공 배웅한 다음에 자기는 황룡이 찾아야겠다면서 북쪽으로 먼저 가고 그쪽 한번 쭉 훑고 오겠다고 얘기했대요. 홍칠공을 보고서 구천인이 웬 거지가 왔냐고, 화산 논검 내일이니까 저기서 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홍칠공이 누가 화산 논검한데? 난 그냥 너 죽이러 왔어. 그러니까 구천인이 아까 곽정 일행한테 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펼칩니다. 내가 왜 나쁜 놈이냐. 그런 홍칠공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칠공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좋은 사람이 맞다. 내가 여태 531명을 죽였는데 요거 개정판에서는 231명으로 나옵니다. 김용 작가님이 생각해보니까 500명대는 좀 많았나 봐. 아무튼 홍칠공이 내가 그동안 죽인 놈들 다 탐관오리거나 잔인한 놈들이거나 악독한 무례배들이었는데 한 번도 실수로 죽인 적이 없다. 철장방, 너는 네 위에 방주님이 관리할 때는 진짜 좋은 조직이었는데 네가 감히 금나라랑 손잡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면서부터 철장방이 악의 소굴이 돼버렸다. 내가 그거 생각나갖고 너 오늘 532명째로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구천인 여기서 입에 지퍼를 쫙 잠가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홍칠공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옆에 풀이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뭘 중얼중얼거리면서 생각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절벽으로 가가지고는 홍방주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려. 나는 이게 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뭔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뛰어내린 거였어. 아마 이 양반도 방주 역할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철장방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완한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아무튼 구천인이 뛰어내리니까 다들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저 자식 왜 저리, 야야 잡아 이러는데 아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었지만 1등 대사가 몸을 쫙 날려가지고 떨어지는 구천인의 다리를 붙잡고 쫙 끌어올리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온 구천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눈물을 쏟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착한 애들이 다 이제 구천인의 상황에 공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울고 있구나, 구천인이 뉘우치고 있구나 하는데 영고가 슬쩍 칼을 가지고 가고 찌르려고 그래. 지금 영고는 복수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백통이 손을 딱 잡아 막아. 그러니까 영고가 왜 이래? 그러니까 주백통이 딱히 뭐 할 말은 없어. 둘 사이도 지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럼 주백통도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고가 구천이 찌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막기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핑계라고 된다는 게 아이고 배야 나 화장실 좀 갈게, 화장실 좀, 그러면서 3m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영고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주백통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있어서 번호 교환을 해, 인스타가 있어서 계정 마팔을 해. 지금 놓치면 또 언제 만날 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주백통 이러면서 영고는 주백통을 따라서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곽정이랑 황룡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고 있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1등 대사가 구천인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었나 봐요. 막 옆에서 막 잔소리 엄청 했겠지. 옳은 말. 그러니까 구천인이 알았다고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1등 대사랑 홍칠공은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1등 대사가 자기 집에 갈 거래요. 홍칠공이 어디 가냐고. 그러지 말고 이따가 내일 여기서 나랑 한판 붙자. 그러니까 1등 대사가 자기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래. 구천인하고 영고, 주백통 이 세 사람의 20년의 원한을 풀고 나의 공덕을 쌓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번 화산 농검에서는 홍칠공이 1등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서 구천인이랑 뿅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곽정은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홍칠공이 구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지. 이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나 531명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홍칠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공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번에 보니까 칭기스칸 따라갔다가 너무 잔인한 장면을 많이 봐가지고 내 생각에는 살짝 멘붕이 온 것 같아. 그 참전용사들이 PTSD 온 거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홍칠공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양봉이 나타나더니 먼저 홍칠공이랑 대결을 시작합니다. 사실 다음날 점심때 싸운다고 하더니 기다리지 않더라고. 구양봉이랑 싸우기 전에 황룡이 홍칠공이랑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황룡이가 홍칠공 아저씨는 일양지도 할 줄 알고 구음진경도 할 줄 아니까 이거 너무 유리하다, 이번 화산 농검에서 우리 아빠 질 것 같다. 그러니까 홍칠공이 그러면은 그거 빼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룡한테 타구봉 받아가지고 타구봉법이랑 황룡 18장이랑 뭐 이렇게 다치기 전에 배웠었던 무공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구양봉을 상대합니다. 구양봉은 한마공을 필두로 하고 최선의 공격을 날리는데 여기서 황룡의 견제,
겐세이가 들어가죠. 농구 자유투 날릴 때 골대 뒤에서 집중 못하게 하는 것처럼 황룡이 자존심을 막 긁어요. 뭐 이런 거야. 구양봉이 천하제일은 천하제일이 맞다. 근데 비열하고 못되기로 천하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양봉이 슬슬 긁히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힘겹게 정신줄을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황룡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구음지경에 있을 것 같은 이상한 말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양봉이 머릿속이 복잡해져. 저거 뭐지? 저거 어디서 봤던 거지? 전에 곽정희가 써준 거에 있었던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머릿속에서 혼자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이때를 놓칠 홍칠공이 아니죠. 홍칠공이 타구봉으로 구양봉의 머리를 빡 치니까 구양봉이 와 하면서 그 길로 비틀비틀 뛰어서 산을 내려가는데 충격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뛰어가다가 굴러가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가게 돼요. 홍칠공이 이긴 거죠. 홍칠공이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용이 네 덕분이다. 아주 잘했다. 아빠가 아주 똑똑하고 괴팍한 양반이더니 딸도 그렇다고 이러면서 농담을 던지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허허 뒷담화 금지 이러면서 황약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칠공이 오 잘 오셨어 이러면서 반겨주고 화산농검 내일 점심때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자고. 그런데 황약사는 이미 홍칠공이 한바탕 뛰고 지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싸우면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근데 홍칠공은 뭐 괜찮대 빨리 싸우자고 기다리기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황룡이가 나서서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체력 만빵인 곽정 오빠랑 우리 아빠 황약사랑 대련을 해서 몇 탑 만에 우리 아빠가 이기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곽정이 체력이 조금 깎였을 테니까 그때 구양봉하고 싸운 홍칠공이 대련을 해서 몇 탑 만에 홍칠공이 이기는지 보자.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이긴 사람이 대결해서 이긴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약사가 70합에 이겼다. 그리고 홍칠공이 80합에 이겼다. 그러면은 황약사의 우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칠공이랑 황약사가 좋대. 두 사람이 동의하니까 황룡의 두 번째 제안이 들어갔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둘 다 싸우는데 300합을 넘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황약사랑 홍칠공이 아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는 걸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속셈이 뻔하잖아요. 황룡이가 우리 오빠가 한 300합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오빠 1등 만들려고 규칙을 하나 추가한 거잖아. 근데 홍칠공이랑 황약사도 알면서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렇게 황약사랑 곽정이 대결을 시작하는데 황약사도 처음에는 이 녀석 실력을 한번 좀 볼까 이러면서 하다가 슬슬 놀라기 시작해. 이 맹한 자식이 무공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기는 건 고사하고 내가 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황룡이가 옆에서 숫자는 또 막 10, 20, 30, 40 막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약사가 공격을 하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서 곽정이랑 싸우고 있더라. 그렇게 둘이서 정신없이 싸우다가 황룡이가 300 끝! 그만! 황약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납니다. 아우! 그리고 곽정이는 숨을 몰아쉬게 되죠. 황약사는 졌지만 기분은 좋았대. 홍칠공한테 자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칠공 이제 1등 하셔라. 그러면서 홍칠공이랑 곽정이 한판 붙게 됩니다. 홍칠공이 이번에는 곽정이한테 너는 무기를 들고 싸워라 해가지고 곽정이가 장검 큰 검을 들고서 홍칠공이랑 싸우는데 곽정이가 처음에는 무기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서툴기도 해서 홍칠공이 한 200합까지는 여유 있게 가고 나머지 100합을 몰아쳐가지고 황약사 민망하지 않게 내가 이겨야겠다. 왜냐면 홍칠공이 너무 일찍 이겨버리면 내가 너무 센 게 티가 나잖아. 그럼 황약사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황약사를 배려하는 마음에 좀 여유 있게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곽정이 이 자식이 칼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젊으니까 체력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황약사가 놀란 것만큼 홍칠공도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빈틈을 보여서 곽정이 멈칫하는 사이에 이 정도면 다치지는 않고 쓰러질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옛다요 놈아! 하면서 일격을 날리는데 곽정이가 칼은 팡 놓치게 되는데 몸은 버티고 딱 서 있는 거야. 맷집이 또 좋잖아 얘가. 그래갖고 둘이서 또 이제 그 다음부터 항룡 18장으로 막 신나게 싸우다가 마지막 에네르기파 대결 항룡 18장으로 빡 하면서 손을 맞대고서 장력 대결을 하는데 곽정이가 놀란 거죠. 와 역시 사부님 대단하시다.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 하면서 내공을 서서히 줄이고 있었고 홍칠공도 곽정이 놈 대단하네 그러면서 서서히 내공을 줄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아까 사라졌던 구양봉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홍칠공 황약사
구양봉 이렇게 2대1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구양봉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음진경 곽정 버전에다가 황룡 해설본을 익혀가지고 몸이 이상해졌어. 그리고 애도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사람이면 죽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재능도 재능이고 워낙 무공이 출중하다 보니까 몸의 기혈의 흐름이 반대로 되면서 기이한 무공을 구사하더라. 근데 사실 기혈의 흐름이 반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상 엄청 대단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막 정신은 없어. 곽정희를 보고서 구양공자라고 하고 황룡한테는 며느리라고 하고 진짜 말 그대로 미친 구양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약사가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홍칠공은 싸우다가 일양지를 딱 회심의 일격으로 먹이거든요. 근데 기혈의 흐름이 반대라서 이것도 별 효력을 발휘를 못하게 돼요. 결국에 홍칠공이 졌다. 그러면서 미친 구양봉한테 네가 최고다. 네가 천하 제일이다. 그리고 황약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곽정희도 그러고 이 미치광이가 1등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중원 무림 안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해결사 황룡이가 미친 구양봉한테 자기를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더니 구양봉한테 섭신법을 겁니다. 섭신법이 그 개방 장로들한테 한번 당했다가 구음진경에 더 센 버전이 있어갖고 황룡이가 써먹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최면술 원래라면 구양봉한테는 어림도 없는 기술인데 지금 구양봉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친 구양봉한테 황룡이가 당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보다 강하다고? 누구지? 그 사람은 바로 구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구양봉이 구양봉?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잠깐만 난 누구지? 이러면서 황룡이한테 나 누구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저씨 누군지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구양봉이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미친 구양봉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가 미친 구양봉의 그림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구양봉이다. 그러니까 미친 구양봉이 아니 언제 내 뒤에 있었냐고 그러면서 자기 그림자랑 싸우는데 그림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림자를 친다고 하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다치고 막 그러니까 미친 구양봉이 마지막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졌다고 이러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림자가 계속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따라오지마 이러면서 다시 한번 산 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구양봉을 보면서 홍칠공이 오래 살긴 힘들겠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두 번째 화산 농검이 끝이 납니다. 누가 1등 했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해. 곽정희가 1등 했다고 얘기하기도 좀 찝찝한가 봐요. 그래서 곽정, 황룡, 황약사, 홍칠공 같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숙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룻밤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홍칠공은 새벽 일찍 떠나버리고 황약사는 곽정한테 너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가서 가진학 사부님을 도화도로 모셔와라. 그리고서 황룡이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면서 둘이서 이제야 행복해지나 싶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흰 독수리가 빽 하면서 날아오게 되죠. 곽정희가 보니까 발에 편지가 묶여있네. 편지를 펼쳐봤더니 몽골군이 송나라의 양양을 공격할 거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뿐임을 잘 알고 있고 그대의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저는 지금 오빠를 따라서 서쪽으로 와 있고 다시는 몽골로 가지 않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라고 화쟁공주가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화쟁공주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은 전에 몽골에 있을 때 곽정하고 곽정 엄마 이평하고 도망치려고 했잖아. 이거를 알고서 칭기즈칸한테 꼬지른 사람이 화쟁공주였던 거야. 이때까지는 이평이 죽을 줄도 몰랐고 그냥 곽정을 붙잡아둘 생각으로만 아빠한테 일렀는데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화쟁공주도 곽정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곽정이 편지를 보고서 황약사한테 물어봐요. 장인어른, 이 자식이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하대. 장인어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황약사가 어차피 조정으로 가봤자 거기 탐관오리밖에 없어서 딱히 무슨 방법은 없고 그냥 네가 빨리 양양으로 가서 거기 관리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몽골군을 막던지 관리가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때려 눕혀. 그러면서 네가 군대랑 백성들을 이끌어서 몽골군을 막으라고 합니다. 곽정희가 알았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황약사가 보니까 황룡이도 따라가고 싶은 눈치야. 남자친구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황약사가 용이 너도 가고 싶으면 가고 일 끝나면 얼른 도화도로 와서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서 진짜 최후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둘이서 신나게 적토마를 타고 양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산에서 양양으로 가는 동안 둘이 함께 여행했던 곳들을 이렇게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가던 독수리 두 마리가 어디론가 가더니 누군가랑 막 싸우는 것 같더래.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보니까 머리 가죽이 발톱에 막 껴있었잖아요. 곽정이랑 황룡이 쫓아가 보니까 개방의 팽장로가 독수리들이랑 싸우고 있더래.
어쩐지 저번에 몽골에서 곽정이 도와줄 때 장로들 3명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1명은 개방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독수리들이 팽장로를 공격하는데 결국에 막 눈도 쪼이고 발버둥 칠 때 머리에 싸고 있던 두건이 딱 벗겨지는데 보니까 머리 가죽이 벗겨져 있더래. 지난번에도 독수리들이랑 싸웠던 게 이 양반이었던 거지. 팽장로가 독수리들을 피해서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도망쳐야 독수리들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팽장로가 도망치고 풀숲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오는데 손에는 독사를 쥐고 있더래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이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저번에 목염자랑 같이 다니던 비군이 한 명 있죠. 양강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었던 그 여인이 쓰러져 있더래. 이 여인이 철장산에서 양강한테 그 험한 일을 당한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지금 독사를 쥐고 있는 이 아이, 양강의 아들인 거죠. 여인은 곽정이랑이랑 헤어지고 이곳에 와서 아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팽장로가 보고는 여인한테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쁜 짓을 또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원래 곽정이 알려준 호흡법으로 웬만한 남자는 이길 수 있었는데 이 양반이 하필 개방의 장로잖아요. 금방 제압당하고 묶여 있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아이한테 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하면서 기절을 해버렸는데 아이가 엄청난 힘으로 뱀을 목 졸라 죽였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곽정이랑 황룡은 여인을 깨우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나눠줘요. 그리고서 황룡이가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자. 그러니까 곽정이가 아버지의 잘못을 넘어서서 인의를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양과 라는 이름을 선물로 해주게 됩니다. 이 친구가 영웅문 2부 신조협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양과 모자랑 헤어진 곽정이랑 황룡은 재빨리 발길을 서둘러서 양양으로 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원작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진남금이거든요. 이거 괜히 복잡할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판에는 진남금이 있었는데 개정판에는 진남금이 목염자 캐릭터에 쑥 흡수가 되나봐요. 이유인즉슨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런 식의 출생 배경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뭐 곽정이가 아빠의 잘못을 넘어서라는 의미에서 지어준 이름 뜻도 그렇고 뭔가 비극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김용 선생님이 다르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양양에 도착한 곽정이랑 황룡은 관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술 먹고 막 놀 줄만 알지.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애들이 막 당장 와가지고 몽골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 그리고 심지어 얘네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서류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 따라가지고 앞에 간 게 아니고 자객처럼 몰래 집에 들어가고 칼을 들이댔거든. 그러니까 누가 믿어주겠어. 결국 그냥 곽정이랑 황룡만 뭐 지들이 뭐 답답하다면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서 죽을 각오를 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숲에 숨어서 멀리서 다가오는 몽골군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몽골군을 피해서 양양으로 가는 난민 무리를 보거든요. 근데 난민들이 양양에 도착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 이 관리가 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물론 양양 안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들과 젊은 장수들이 많았는데 관리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곽정이가 가서 양양 사령관 후려치고 지휘부를 장악한 다음에 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 양양을 지킬 궁리를 합니다. 그래도 곽정이가 악비의 병법서를 읽었다고 나름 승부수를 띄우는데 모든 문을 열고 주변 숲속에다가 병사들을 매복을 시켜. 삼국지에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이가 대군으로 쳐들어오니까 제갈량이 성문을 열고 검은고 뜯으면서 허세 부리니까 사마이가 돌아가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몰려오던 10만의 몽골군이 보니까 모든 문이 열린 채 곽정이가 한가운데 딱 서 있거든. 이게 뭔가 있어 보여. 멋있잖아. 그리고 몽골군 중에는 곽정을 알아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때 몽골군 사령관이 누구였냐? 곽정의 의형제 탈의 왕자였다는 거죠. 지금 양양에 곽정이 와 있다. 한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탈의 왕자가 나가서 곽정이랑 대화를 합니다. 뭔가 그 둘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대결이 다가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둘이서 뭐 근황 토크 할 거 아니에요? 스몰 토크 이렇게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황룡이가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숲속에 있는 병사들이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니까 몽골군은 매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곽정이가 호라즘 정벌할 때 기가 막힌 용병술 자기만의 조사병단으로 해가지고 정벌에 성공을 했으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결국 탈의 왕자가 양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병사들을 부릅니다. 황룡이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곽정이는 요행은 한 번뿐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수를 고민하는데 황룡이가 어렵게 말을 꺼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빠. 곽정희도 알고 있었어. 뭐였냐면은 바로 탈의 왕자를 암살하는 거지. 지금 곽정희 실력으로 그런 건 일도 아니거든요. 다만 의형제의 피를 내 손에 묻힐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결국 곽정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자. 탈의 목다로 가자 해가지고 황룡이랑 같이 탈해가 있는 몽골군 막사로 갑니다. 탈해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칭기즈칸으로부터 편지가 탈해 왕자한테 도착을 해요. 곽정희가 무슨 내용인가 엿듣는데 지금 칭기즈칸이 위독하대. 그래서 당장 군사를 데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탈해 왕자한테는 특별히 추신, 곽정희 어디 있는지 알면 곽정희도 데리고 와라. 너무 보고 싶다. 곽정은 칭기즈칸이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은혜와 정이 있잖아. 탈해 왕자 막사를 쫙 찍고 들어가서 탈해, 다 들었어. 가자. 이래가지고 황룡이랑 같이 갑니다. 근데 난 여기서 궁금한 거, 분명히 곽정희 복장도 그렇고 들고 있던 칼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을 텐데 탈해 왕자가 그냥 모른 척 해줘. 일단 묻고 가. 대인배더라고. 그리고 몽골에 도착해서 칭기즈칸과 둘이서 독대를 하는데 칭기즈칸이 곽정을 따라온 독수리한테 활을 쏘거든요. 곽정이 왜 쏴요? 그런데 이미 활은 활시위를 떠났지. 곽정희는 독수리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날아가는 화살을 독수리가 날개로 팍 쳐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칭기즈칸을 공격하러 막 이렇게 막 내려와. 그러니까 곽정희가 야야 하지마 이래가지고 하늘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이게 나는 칭기즈칸도 이제 끝났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왔고 적장에 목을 베었던 칭기즈칸이 독수리 한 마리 맞출 힘조차 없다는 거죠. 칭기즈칸은 그래도 내가 만든 거대한 제국이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곽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곽정희가 고민을 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매운맛으로 직언을 한번 해드릴까, 아니면 그냥 뭐 좋게 끝낼까 하다가 매운맛을 주기로 합니다. 분명히 큰 업적이긴 한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서 칭기즈칸한테 죽을 때 땅 얼만큼 필요할 것 같으시냐고. 그러니까 칭기즈칸이 자기 몸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거든요. 겉보시라고. 이 큰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기즈칸이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으악 하더니 피를 막 토해. 그러면서 너처럼 매운맛으로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다. 네 말대로라면 나는 영웅이 아니겠구나. 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 곽정희가 얘기한 것 때문에 곱씹다가 화병으로 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곽정희 탓이야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 곽정과 황룡은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사조 3부곡 1부 사조 영웅전 고려원 버전이 끝나게 됩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저의 이 거대한 업적에 감사드리면서 코스피 4,000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널이 크고 막 이러면은 뭐 라이브도 해보고 뭐 Q&A도 해보고 하겠지만 뭐 어디서 4,000다리가 감히 라이브를 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엄두도 나지 않고 나중에 채널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를 옮겨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 밤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금요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말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작업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문득 영상을 제가 너무 미련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요약 간결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쳐내고 짧게 잘 만드는데 저는 읽다 보니까 요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다 보니까 사조영년도 지금 벌써 14개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오디오북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더 간결하게 핵심만 잘 전달해가지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긴 한데 아무튼 더 그거는 고민을 해보는 걸로 하고, 신조협녀랑 의천도령기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안 읽기도 했고 제 채널이 서유기, 봉신년이, 사조영웅전 이렇게 하면서 중국 소설의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서 아무튼 다음에는 좀 다른 책으로 다시 재밌게 짧게 이야기 꾸려가지고 한번 돌아오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